네, 반갑습니다. 구구절절의 노정렬입니다. 네, 신앙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앙님 선배 그 첫방 나가고 나서 반응이 좀 있으셨다면서요? 예. 누구 지인들 아는 분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놀랬던 거는 예. 제가 잘 아는 그 대선배 한 분이 아니 선배님보다 더 선배님도 계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거의 저 육순이신데. 넘었죠. 46년생이신데 저하고 띠동갑이신데. 야, 예. 예. 저가 그럼 띠로 더블 동갑. 그분을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첫사랑에 실평을 안 했으면 아니 피임을 안 했으면 제가 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선배 하시는 말씀이 예. 야, 그거 재밌더라. 예. 그 좀 저보고는 좀 세게 나가래요. 아, 신앙님 기자보고는. 네, 세게 나가라 그러고. 예. 그 잘하면 낙검술 따라잡겠다. 아이, 그럴 리가. 아니 이제 저희는 그냥 그래도 제도권 방송입니다. 아니 이제 저 낙검수는 제야 방송이에요. 아니 저는 반응 아무리 해도 제도권이 제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는 목숨을 걸고 하지만 우리는 목숨까지는 안 걸고 지금 밥줄만 걸고 하잖아요. 지금 노정렬 신앙님은 거의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리 방송이라고 저희 죽으면 사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근데 낙검수 저 4인방은 보세요. 정봉주 선수 벌써 들어갔죠. 이번에 또 세 사람 지금 고소고발했죠. 그러니까 저 중에 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쪽은 막 가는 방송이고 저희는 좀 정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리고 신앙님 선배처럼 그렇게 몸을 사려가지고는 낙검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어제 더 센 거 했는데 국장님 다 또 편집했어요. 아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럼요. 사실에 아니 그러니까 그분 의견으로만 예. 낙검수 따라잡겠다는 거지. 예. 제 주변에 있는 10분 중에 9분은 하여튼 그대로 전달을 하면요. 괜찮다. 예. 낙검수 그냥 반에 반이라도 따라가라 이 정도던데요. 원체 또 그분은 30년 이상 또 언론계 생활 하신 분이니까. 점잖은 분이죠. 예, 60년대, 70년대 또 비화나 이런 스토리들이 좀 얼마나 얘기들이 많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선배님 스페셜 특별 손님으로 모시기도. 한번 초청을 하면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셋 다 개띠기 때문에 개판이 되는 겁니다. 개판을 한번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야, 이게 24년을 터울로 예. 저 넘버 1개, 예. 넘버 2개, 넘버 예. 3개. 예. 제가 넘버 3가 되네요. 개로 따지면. 예. 알겠습니다. 개 하나, 개 둘, 개 셋. 알겠습니다. 예. 저 근데 세 번째가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릅니다. 예. 반응이 이 정도 가지고는 한 50만 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몇만 건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아이, 첫 술에 배 부릅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언론조위원장 출신이신데 애들 좀 푸세요. 좀 들으라고. 이런 때 푸시지 언제 푸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언론 노조는 조폭식으로 운영 안 합니다. 오피스텔이 없으면 어디 PC방 이런 데라도 좀 푸세요. 알바 댓글 달게. 구구절절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계세요. 국정원도 하는 일을. 그런데 사실은 야, 언론노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그 4년을 무려 대한민국 언론노조 총수였었는데도 이 정도 힘밖에 안 되시는군요. 우리는 역시 불법은 안 하거든요. 언론은 국가기관은 못 따라가, 그죠? 불- 거기 얼마나 잘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 보세요. 불법을 일은 안 합니다. 불법은. 불법은 스님들께서 하시는 게 불법이죠. 예. 그거 아세요? MB가 불법을 좋아한다는 거? 예. 저는 MB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사찰공화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 늘 불법을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 박근혜 후보도 불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그가 들어갔는데 반응도 안 하고 인상을 쓰고 계시네. 박근혜 후보도 불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불문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왜 좋아하십니까? 예. 절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절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절, 구구절절. 그죠? 구구절절에 오시면 우리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저 개그맨 노정렬이 열심히 구구절절 떠들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99%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떠드는 방송이 지금 보니까요. 구구절절입니다. 예. 그 판세가요. 뭐 이런 얘기. 말 또 바꾸시려고 하는 거 지난번 이미 나갔어요. 아니 그 옥천에 계시는 오한웅 선생님가 계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렬 씨가 이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정렬 씨 말대로 150만 표 차이로 이길 것 같다. 누가 이긴다고 주원은 안 내고. 근데 우리 신앙임 기자는 70만 표 차이로 이긴다 그랬으니까. 누가 이기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긴데 아무튼. 야, 이거. 자, 오늘은 일단은 가계도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막 박근혜 후보가 엄청 열받은 표정으로, 상기된 표정으로, 격앙된 표정으로 흑색 선정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네거티브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렇게 즐겁게 얘기 안 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도 방송이니까. 도끼를 품고 얘기했는데요. 도끼를 품었어요? 그 도끼 많은 사건의 그 도끼. 예. 예, 맞습니까? 예. 도끼가 얼굴에 보였는데요. 예. 도끼 안 보였어요? 도끼 많은 사건 제일 무서운데 예.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좀 했거든요. 국회 출입만 한 7년, 만 7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 7년 했고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관찰하고 예측도 하고 지지했지만은 네. 초조한 게 그 지는 거예요? 얼굴에 드러나면요, 그건 이미 진 거예요. 87년 대선 얘기 한번 해볼까요? 87년 때는 죽 써가지고 개준 거 아니에요? 예. 양김이 단일화해가지고. 예.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겼다 아이가. 네. 요새 많이 위독하시보던데. 그때는 어땠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전두환 12.12 신군부의 반대편에 섰던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그러게요. 예, 계엄사령관이 이제 군정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이대한 국민 여러분, 이 IS와 함께 확실히 군정을 종식시킵시다 여러분.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등 민주투사 이 IS와 함께 저 군발이 일당들 군부를 확실히 종식시킵시다 여러분. 근데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더니 예, 갈라섰어요.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번 대선은 뭐 한 단어로 뭘 이렇게 이 대선판을 휩쓰는 뭔가 쟁점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아니요. 뭐가 있죠? 선과 악의 대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데 그 87년 대선 때는요 군정 종식이라는 그 바람만큼은 대단했어요. 군부 종식. 예, 군정 종식. 그 6, 7월 달에 이제 어차피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예, 그 이제 군정 종식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군부 예, 종식. 그런데 제가 그쪽 캠프를 출입해 보니까 12월 5일까지는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 거의 YS가 1등 갔어요. 아, 예. 12월 초순까지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금 국가정보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가 어떻게 했냐면 예. 두김 씨가 후보 단일화가 이제 안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막판에 노태우 후보를 위협하는 쪽을 이 각종 그 찌라시 네. 막 비판하는 막 그런 유언비어. 유인물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네. DJ가 치고 올라오면 DJ 걸 풀고 YS가 올라오면 YS 걸 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YS가 노태우 후보한테 위협적이고 거의 뭐 처음에는 초반에는 1등을 갔으니까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영입하고 군정 종식이 완전히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김영삼 후보의 여자관계 홍보물이 정체불명의 홍보물이 전국에 뿌려지는 거예요. 맞아. YS 뭐 여자 관계가 뭐 예. 복잡하다. 예. 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루머 혹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지금처럼 이제 후보가 일정이 하루에도 막 열 몇 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찬조 연사가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그래 추운 데서 이제 유권자들은 막 떨고 있는데 먼저 찬조 연설자가 와가지고 그 유권자들을 묶어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오기 전에 이제 찬조 연설을 하는 분들이 막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한번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환경부 장관을 했어요. 김영삼 후보가 후보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하를 소개를 했어요. 예. 이제 그때 막 유인물이 확 막 이 김영삼 후보의 여자 관계에 관한 유인물이 막 전국에 막 그냥 밤새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막 아침에 막 뿌리고 그러니까 떠도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아니, SNS도 없으니까 실제 종이로 유인물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아, 물리적인 종이로 종이로 야, 엄청나게 뿌려졌단 진짜 말이에요. 이거 정말 예. 옛날 얘기네요. 진짜. 예, 엄청나게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뿌려지니까 이제 역시 YS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떨어지기 이 시장에 보이니까 벌써 상도동의 YS 캠프에 초조한 감이 딱 돌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선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완전히 도끼도 품어 있고 초조한 게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이제 뭐 밀리고 있다? 얼마- 뭐 뒤집혀지고 있다? 뭐 뒤집어졌겠죠. 뭐 뒤집어졌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바람 불어가지고 이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황산성 변호사가 이제 여자 변호사 아, 황산성 예, 변호사가 예, 예, 예.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성대모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무도 몰라요 황선성이 누군지. 네, 저도 해볼게요. 예, 이름만 알지. 그 이제 황선성 이제 변호사가 딱 네. 무대에 올라요. 네.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 속상하시죠? 김영삼 후보님, 총재님, 여당계 유인물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김영삼 총재님한테 여쭤봤어요. 총재님, 정말 그렇게 여자관계가 복잡했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김영삼 총재님은요, 후보님은요, 장로가 된다 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다 갑니다. 그러면은 장로가 된다 하면 그러면은 그 전에는 반대 해석으로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거 말려들었네 벌써. 예. 이거 그런 거 보면 안기부가 당시에 심리 공작전을 제대로 수행한 거야, 그죠? 예. 근데 어쨌거나 안기부든 지난 시간에 했던 검찰, 경찰, 선관위, 인권위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의 여파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여야 혹은 심지어 좌우를 떠나서라도 물론 헌법과 양심과 정의와 상식대로 수행해야 되는 공직기관이지 그렇게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 야당 후보를 심리전 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죠? 그런데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라고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국정원 여직원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요. 바로 먼저 그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 박근혜 후보예요. 그렇죠. 왜 잘못되면 자기 불리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상식적인 제 거죠. 같으면은 먼저 딱 조치를 취해가지고 정부에다 요구하고 국정원장한테 요구해서 항의 방문을 하든지 해서 아니 지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예? 그리고 1등으로 나가는 후보인데 예. 그것 때문에 선거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예. 바로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늦은 거 보니까 좀 뭔가 그게 상식적인 사람의 판단이죠.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떳떳하다면 예, 그걸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권을 주장해야죠. 그러고 그러나 나서 인권을 주장해야죠. 그 안영환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오다가 몇 차례 들리더라고요. 오늘 안영환 대변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야 이게 수준이 참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공중파의 제도권 기자하고 앵커했던 사람인데 야 진짜 언론인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종류가. 그리고요. 예. 그 뭐 민주당의 그 여직원 감금 폭행이라는 게 물론 말도 폭행이니까. 그다음에 감금 뭐 린치 인권 탄압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사안을 저렇게 몰고 가서 대중들을 호도하는 것도 그동안에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해왔던 일이겠구나. 예, 항상 언론이라는 게 말만 살짝 바꾸면 아니요. A를 B로 둔박시키잖아요. 아니, 피해자를 피의자로 그 조중동이 맨날 하는 수법이에요.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 아니면 말고 한 번도 뭐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요. 이거는 참 뭐 조정동 개혁하기는 저 재벌 개혁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뿌리 깊은 그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한국 사회를 바꿔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국정원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뭐 신천지 그 교회 관계 뭐 그런 건 뭐까지가 다 열받은 네,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여간에서 평상심을 잘 안 읽는데.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평상심을 잃는 경우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사안밖에 없어요. 첫째, 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신을 비난하는 경우, 뭐 건드렸을 때, 예, 건드렸을 경우에 발끈할 수밖에 그때는요 발끈해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읍, 기역, 희역이 발끈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발끈해라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현장에서 본 분이 그 느낀 소감을 이제 책에 표현했는데요. 네. 한번 이제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이재호 최고위원이 두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네. 그 유신을 비판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방한 공기가 그 박근혜 대표한테서 나오는 그 뿜어 나오는 이것 때문에 이 냉기가 그냥 냉기가 흘러 아니 도끼 냉기 그래서 한기가 그냥 해가지고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예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첫째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아버지의 통치 행위를 비난하는 그야 뭐 경우에는 뿐이니까 예. 어쩔 수 없다 그건 이제 치더라도. 평상심을 잃어요. 예. 예. 두 번째 예. 최태민 목사 아닌 목사 얘기가 나오면 또 평상심을 잃어요.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누구예요, 근데 최태민 씨가? 예.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자 본인이 꺼내놓고 나서는. 정수장학회 얘기나 이런 거 작물 얘기 나오면 또 이게 평상심을 거죠. 잃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상심을 또 잃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100% 대한민국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예. 물론 정치 수사학적으로 다 수사죠. 네, 수사학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00% 국민들이 화합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100명만 화합시키겠죠. 100명. 아니, 그 주변에 자기 있는 100명. 가족부터 화합이 안 되는데 예.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화합이 잘 됩니까? 그렇죠. 자기 동생들하고 사이에 화합이 잘 됩니까? 그 집안에 뭐 칼부림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기자회견 보고 그래도 저 남동생에 대한 사랑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잖아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끝. 피부치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는 피부치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이렇게 한마디로 판을 정리하시는 분 그런 점에서 역을 같아요.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니 아닌 겁니다. 끝. 아니라고 했으면 된 거죠, 뭐 이런 식이죠. 아니라고 하면 된 거면 되게 좋죠, 그죠? 그렇게 퉁치기 시작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 기자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아침에 박근혜 후보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조바심을 느꼈고, 조바심이 아니라 평정심을 초조함을 잃었고, 그리고 도끼도 보였고요. 도끼까지. 예. 그래서 X 영어로 도끼. 마지막 그래도 한번 희내로를 준 거 아닐까요, 우리 저 시쳇말로? 마지막으로 나 건들면 니들 저 손봐줄 거야, 수첩에 이름 다 적어놓을 거야. 여기에 연루된 애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으로 아니면 문재인 후보 당신 책임져. 오늘 그 기자회견으로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100% 대한민국 이제 물 건너갔다. 아니 뭐 그 흑색선진하는 사람은 추적해가지고 응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 대한민국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흑색 선전하는 사람 추적해가지고 진짜 흑색 선전인지 아닌지 만약에 진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했죠. 살짝 실언이긴 했는데 대통령을 사퇴하겠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안 되셨는데.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자꾸 성대면서 욕심내시려고 그래. 개그맨 앞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애환을 같이 했던 대통령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애환을 같이 벌써 마음속에 15년 동안 대통령 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지금 5선 했다가 당대표의 비대위원장의 여당의 넘버 2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실세라고. 야,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15년 동안 여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미 머릿속에 이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정말 큰 사건은요. 국정원의 그 여직원이나 또 뭐 민주당 주장은 뭐 또 다른 선거 개입 정황도 뭐 포착돼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국기문란 행위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전제로 혹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국가기관조차 경제를 담당하고 돈을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박근혜 친인척한테 지금 박근혜 친인척하고 지금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는 한국정책금융공사 김성주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오빠 기업 부도나는 오빠 기업이 아니에요.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그 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0.38%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4천억인가를 주겠다고 결정한 거고. 원래 또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하라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가 정책금융공사인데 이미 4천억 원을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합법을 가장한 사실은 우리가 뇌물 1, 2억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는 비상식적인 구조 하에서 합법을 가장한 4천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몰아주기. 이거는 사실은 합법에 탈을 썼을 뿐이지 편법과 탈법으로 4천억 뇌물을 먹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또 추가로 1조 3천억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다가? 예. 듣는 재벌들 기분 나쁘겠는데요? 예, 뭐 하는 데인데? 대성산업이에요. 가스하고 건설업을 하는데 크게 대성하라고 더 밀어주나 봐요. 예.
혹시 그러니까 문대성 의원이 하는 데가 아니죠? 아니죠. 대통령? 그건 전혀 달라요. 예. 요새 문대성 의원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요새 예. 복사하고 다니시나 그런가 싶어가지고. 문대성! 잘 문대성!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미 지금 극히 일부의 예만 지금 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경우는 이런 수천억 수조 단위의 예. 그야말로 자기 식구에게 불법으로 밀어주고 합법을 가장한 대통령 되기도 전에도 지금 벌써 그런데. 아니, 대통령 되면 저기 뭐 저 조폐공사를 동원해서 현금을 찍어서라도 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죠? 예, 이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헌법과 양심이고 지금 말씀하신 국기 기본인데 지난번 청와대 그 정확하게 하기로 돼 있는 걸 떠나서 관봉이 예? 돈 가지고도 신권 국권 가지고 바꿔치기 장난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죠? 줄푸세도 깨졌어요. 예. 줄푸세가 뭔지 아시죠? 줄일 거 줄이고 풀 거 푸고 뭐 예. 세금 줄이겠다 이런 거. 예, 세금 줄이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살리겠다는 세금은 줄이고 예, 자유주의 정책의 예. 일환이죠. 각종 경제에 관한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우겠다는 건데 이미 정책금융공사라는 정부 투자기관이 줄을 섰어요. 줄푸세가 아니라. 예, 몇천억을 줬다. 그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형식적으로 법 절차는 밟았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재량껏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내용적으로는 네네.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될 돈을 갖다가 준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박근혜 후보의 이복 언니의 사위, 말하자면 조카 사위죠. 조카 사위는 대유 신소재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금융당국에서 감독기관에서 또 특혜를 중개 탈로가 나가지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무산이 됐어요. 그나마 언론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밝혀지고 견제가 되는 거지. 참 언론도 없으면 아니 독수리 오행제 중에 하나가 세상이 역시 바깥에 개판이 그 되는 외에 거예요. 언론은 잘 이런 걸 고발 안 해요. 그러게요. 예, 독수리 오행제. 자, 여러분 저 박근혜 후보는 서강대 출신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아주 귀한 다 아시겠지만 서강대 동문의 이름으로 뭐 서강대 동문 출신이 다 100%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박근혜 동문께 드리는 서강 동문 공동 서한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요. 한번 구구절절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구절절이니까 뭐 한 3, 4분이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코멘트하고 신 기자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동문의 청와대 입성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동문께 통념상 대학 동문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자랑스러울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동문과 동물이라는 사실이 역사의 죄인처럼 남게 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서강대의 상징 알바트로스 탑, 그곳에 새겨진 선명한 문구, 오베딜의 베리따띠, 진리에 순종하라의 철학을 배운 우리는 박근혜 동문 지지에 회의합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고소형 내각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지요. 특권을 얻기 위해 대학 동문들이 충성 경쟁하고 결국 국정을 파탄내버린 사태를 기억합니다. 최근 서강대학교 당국은 이미 수십 개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를 정치적이란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불허함으로써 서강대의 지성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강대는 부끄러운 줄서기 행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언에는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이 서강의 지성과 정의의 실천입니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국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의 연장인가 종결인가, 민주주의가 전진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부패와 부정을 지속할 것인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남북한의 대결을 지속할 것인가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서민을 위한 경제 진전인가 답보인가의 미래의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슬프게도 박근혜 동문이 서 있는 자리에는 독재, 부패, 부정, 실정, 남북대결, 반서민, 친재벌의 대명사인 인사들이 우글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박근혜 동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동문의 선거본부와 정당이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퇴행적 미래는 상상만으로도 우울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였던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박근혜 동문 또한 독재자 더 디테이터의 딸로 태어날 선택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으로부터 6억 원의 수수와 이에 대한 세금 미남에 대한 의혹,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일장학회의 강탈과 그 운영에 대한 논란 등 수많은 진실과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지성의 요람, 진리에 순종하라는 배움을 준 서강의 지성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동문은 시대정신에 부적합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라는 서강에서 진리를 파괴하는 국가 지도자가 배출되는 비극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말합니다. 박근혜 동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동문의 당선은 역사의 후퇴입니다. 잘 썼네요. 이렇게 A4 한 장 안에다가 이 서강 동문들이 이게 뭐 굳이 서강대학교 동문 후배들이 박근혜 물론 같은 나이도 있겠지만 주로 후배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해서 쓴 내용이라기보다는 조목조목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선전선동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블로그를 만들어 올린 것 같은데요. 예 주장으로 들리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 내용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오히려 만약에 평상적인 얘기가 나온 거세요? 사실 이 정도면. 어느 학교 출신이든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인 것만으로 그 후보나 정치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죠. 예,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구절구절. 예,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몇백 명이 벌써 여기에 동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 자체와 얼마나 이 팩트에 예, 근거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수성대는 양심이 살아있군요. 아니 근데 다른 대학교에서 다 개최됐고 그런 또 김재동 씨의 토크 콘서트를 뭐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정치적인 거죠. 그죠? 아니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도 없지만. 예. 예. 노중훈 선생도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저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죠. 폴리티컬이죠. 예. 가만히 있어도 그게 누군가의 편에 편승이 되죠. 정치를 본의아니게. 가지고 직업적으로 정치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느냐, 그렇죠. 직업 정치인이냐, 아니냐의 차이. 실생활 정치냐가 다른 것이죠.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예.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마디로 정치라는 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가치로운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누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직접 개입을 하든 간접적으로 개입하든 겉으로 순수하게 보여도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 데이비드 이스턴의 그 구절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영어로도 뭐 the authoritative distribution of valuable things로 알고 있습니다. by David Easton. 예. the authoritative distribution. allocation of values. 그래요. allocation 할당이니까. allocation of values.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배분이든 분배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정치로부터 떠난다. 나는 정치는 몰라. 나 그냥 순수하게 살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의 그 짧은 그 구절 속에 우리 유권자들이 그걸 새겨봐야 될 내용이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정치가 뭐 밥 먹여줘. 정치가 밥 먹여주냐? 뭐 그놈이 대통령 그놈이지. 그렇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육감 바뀐다고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네.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누가 알았냐? 네. 2030 세대가 먼저 알았습니다. 2030은 꼭 취약 선정 같습니다. 2030 세대. 네. 그 40 세대는 이미 학교 다닐 때 이미 학생 운동을 많이 한 세대들이고요. 그 2030 세대가 그걸 알아차린 그러니까 최초의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의 맛을 본 거죠. 이번에 빨갱이라고 욕먹던 박원순 시장이 들어갔더니 빨갱이가 아니고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하는 거야. 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통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한다고 했다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라? 저 또라이 아니야? 왜 박원순 왜 저러지? 저거 뭐야? 진짜 반값 등록금을 하네? 그리고 사실 그 앞에 김상곤 교육감이 어라 이거 봐라 무상급식 하네? 그러니까 직접 입에 들어가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등록금이 반이 되고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강원 국립대학교가 도립대학교죠. 줄어드는 거야. 등록금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 투표 잘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기자 생활 23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만 7년 동안 치열하게 정치 부기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네. 내가 투표를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권리인 투표를 잘하면 이것이 곧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선거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일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도 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 사실 천안함 피격글 해가지고 굉장히 부풍이 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영향 안 미쳤거든요. 확실히 노정열 선생은 참 천재네. 예. 6.2 지방선거가 예. 선거에서 비로소 내가 선거를 잘하면 나의 바뀔 수 삶이 있다는 바뀐다는 것을 예, 특히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치 사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죠. 그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저보고 정치 사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라 그러면 유권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선거다. 그 전에는 40대, 50대, 60대가 주도하는 선거였는데 예. 드디어 20대, 30대 투표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상대적으로 보였던 20대, 3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여파를 몰아서 그래서 다 뒤집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셀프 탄핵한 그 틈에 다시 또 한 번 더 제대로 방점을 찍은 게 박원순 시장의 초박빙이다 혹은 진다고 그랬었는데 까보니까 29만 표 차이로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한 달 전에 이미 박원순 시장 후보가 알았어요. 아니, 그거야 이제 뒤집어보면 아는 거고 까보면 아는 거고. 아니 한 달 전에 저는 150만 표인데 70만 표로 약하게 쓰셨으니까 이기세요 그래요. 저는 저처럼 풍크게 좀 쓰세요.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70만 표입니까? 아니 전 선거에 지금 냉혹해요.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아니 안 바꿔요. 아이씨 지게 생겼네 이거. 자 우리 투표 행위 자체가 정치 활동이고 나한테 더 좋아지는 건 없는데 반대로 잘못 뽑으면 나빠지는 케이스가 바로 MB의 5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치민주주의 DJ 노무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정착됐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보일러가 돼가지고 아까 말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정치권에 줄 서고 특히 어디에서 쓰냐면 여당 후보 내지는 여당 실세에 각종 불법 탈법을 동원해서 줄서기 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될 국가기관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고 공무원들이요. 물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역시 고위직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인권위원회나 선관위나 검찰, 경찰 심지어 사법부까지 법무부 포함해서 지금 DJ 노무현 잃어버린 10년 좌파 정권이라고 그토록 새누리당과 이 수구 기득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폄하를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이나 우리 정치행정학자들이 봐도 야 이게 정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얼마나 그 정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라는 절차민주주의, 1차적인 민주주의도 이렇게 한 번에 후퇴할 수 있다. 5년 동안에 금방 돌아갑니다, 그죠? 공자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가? 포악한 정권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랬잖아요. 가정은 맹우어라. 그래서 잘 되는 걸 바라지 말고 나쁘게 뽑으면 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는 가장 훌륭하고 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좋겠지만 현실 정치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법률스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4가지 중에 하나라고. 최선을 선택하거나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악을 선택하거나 최악을 선택하거나. 잘못하면 맞아요. 4번째 최악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가냐. 자, 다시 말하지만 아까 그 4천억이라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와 공적 자금이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단돈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그게 4천억 수조 원씩 엉뚱한 것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아, 지금요. 정치를 잘못하면 투표를 잘못해버리면. 돈 이제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돈이 4천억이든 400억이든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연쇄 반응, 성수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냐는 걸 많이 조사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건설회사들요. 큰 건물 막 아파트 상가 많이 짓죠. 전부 기계로 지어버리니까 사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게 별로 안 맞습니다. 보여요. 고용이 창출 안 되는 상황이죠. 고용이 창출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몇 %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무고개 하듯이 선생님이 숙제 따져 묻듯이 묻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신앙님 기자는 이정희 씨와 같은 토론 태도를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8, 90%가 우리 중소기업이고 95%. 그렇죠. 예. 5%더 쓸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4천억 원이라는 정책금융공사의 돈이 중소기업에 10억씩이라도 갔으면 좋은데 들어서 400개를 잘 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들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몇십 명의 잘리지 않고 노동자들이 이 어려운 불경기를 버텨내는 실속 있는 경제죠. 그게 실속 있는 경제.
예, 99%를 위한 경제. 뭐 이거는 경제학 뭐 개론이나 총론, 미론, 미시 이런 거 미시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대기업 건들지 마라. 그래도 재벌이 커서 해외 나가서 커져야 그 떡고물이 중소기업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에서 다시 소기업으로 자영업자들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는 그 신화. 그죠? 대마 신화. 그죠? 6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이론이 증명. 가능성도 있어요. 머릿속만 생각하면 30대가 잘 돼야 30대 밑에 있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그 안에 있는 저들이 말하는 근로자들 안 잘리고 그나마 먹고 산다. 그래야 그 공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 먹고 산다가 이들의 논리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그냥 가져갈수록 더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낙수 효과라고 네, 낙수 효과. 주장했는데 그 낙수 효과가 전혀 미미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5년 동안 입증이 됐어요. 4대강만 해도요. 4대강 하면 중소토건업들 중소기업 건설업체 토목업체 잘 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DJ 노무현 때 그나마 각 지자체에서 몇십억짜리든 몇백짜리든 관급공사가 있었는데 이쪽에 24조가 그냥 6대 건설사로 다 가버리고 얘네가 실제 중소 토건업체들을 별로 쓰지를 않고 자기들이 담합해가지고 다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 저는요 4대강 사업 시작할 때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는 4대강 사업할 때 작두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4대강 사업할 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 4대강 사업은 뭐 강물 관리하고 뭐 이 관리 이게 목적이라기보다도 저거는 골재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업이다. 예. 예? 근데 실제로 골재가 근데 별로 안 팔렸나 봐요. 네, 골재를 팔아. 그 돈 그거 땅 긁어내고 남은 자가를 팔아서 그걸 수입을 대체한다는데 별로 안 팔렸고 그 아무튼 6대 건설사만 배불린 거죠. 지금요. 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적어도 청문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지를 않고 그 22조 원의 재원을 진짜 이 등록금 아니요. 보육 그거 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아니요, 이쪽만 써도 그거 말고 22조 원을 국토 관리에 쓴다면 제 같으면 이런 데 쓰겠다는 거죠. 어디에 써야 되냐? 근데 22조씩이나 국토관리에 쓰면 안 되죠. 아니요, 사실. 잠깐만요.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아니 22조 원을 쓰면 어디 굳이 22조 원을 쓴다면 어디다 쓰세요? 굳이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써야 하냐면 안 돼요. 고집이 우리나라에- 쓰시네. 역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나 다르네. 시군 단위까지 해서 네. 전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복합 건물 뭐 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중수소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수소 시설을 할 때는 일본처럼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자부담 50% 해서 그래서 중수소 시설하면 이급수가 하수물이 이제 하수도로 나가는 물이 이급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물고기 웬만한 물고기 다 살아요. 네. 그리 되면은 우리나라의 지천, 개울 모든 개울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 축산업에서 또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중수소 시설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한데 22조 원을 때려 넣었으면 그것도 뭐 5년 그나마 동안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했으면 실속이고. 저는 박수 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연안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연안 수산업이 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지천과 안에 있는 지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역시 건전한 상식적인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는데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그거를 다 간두고 그래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그 22조에서 실제 들어간 돈은 4조까지 잡은데 그 23조라는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 지금 스위스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스위스로 갈 거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해먹습니까? 네. 네. 해치 펀드에 가 있을 거라 봅니다. 헤지 펀드. 예. 정말 헤지 퍼봐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 헤지 펀드를 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는 이미 싱가포르로 가 있잖아요. 다 해외파들이에요. 예? 다 뜰 것 같아요 이제. 저 뜨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하도 글로벌하게 지구촌을 쏘다니는 분들이라 저 족속들이. 그래서 제가 뭐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파라서 잘 아는데 저러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좁다. 나만의만 너무 콩만큼하다. 미국이 한 주만보다 이런 나라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막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막 아메리카 내리겠어. 막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막 장악하고 이렇게 전 폭넓게. 그래서 저는 MB는 임기 끝나자마자 저는 대한민국을 뗄 겁니다. 1년에만 한 번 들어올까 말까 전 세계적인 그만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기를 고대하고 학수 고대하고 민족 고대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조카를 싱가포르로 보냈습니까? 아, 이렇게 사전 탐사대를 보내죠. 엑스퍼디션. 아, 이게 참 이게 웃자고 하는 일이 아닌데 개그맨은 어쨌든 웃으면서 풍자를 풀어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슈가 서강대 동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이제 일요일 날 한 번 더 남은 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토론인데, 이 KBS가 제안한 TV 양자 토론은 또 거부했군요. 아니,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 손 아파가면서 악수해서 만나봤자 기껏해야 몇십만 명이지만, TV 생방송 토론으로 한 번 시청률도 거의 30%, 29%인데, 이거 자주 하고 또 양자 토론 하라는 대로 응하면 생방송인데 뭐가 겁납니까, 그죠? 예. 자기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정책과 비전과 이념을 정확하게 자기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자꾸 거부한다. 이게요. 이게 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유 구린 겁니까? 아니면 토론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박근혜 후보가 만에 하나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진다 그러면 진다 그러면 그 TV 양자 토론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쭉 50%에 못 미치는 부동의 1위로 쭉 왔지 않습니까? 40몇 %씩. 보통요 선거 때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서 이제 지금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조사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세라는 거는 계속이 되는 거거든요. 물밑에서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선거 2, 3일 전에 역전이 되면요. 다시 재역전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쯤은 제가 박근혜 후보라고 그러면 지금쯤은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굳히기를 하더라도, 다지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승부수. 근데 신앙님 기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음 땀만 푸고 저쪽으로 가면 위험한 사람이네 보니까. 완전히 이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아주 타격을 줄 사람이네. 한강옥이나 하나갑처럼.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박 여사님 이번에 양자 토론 하셔야 됩니다. 이 굳히기. 알았습니다. 신 기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실 의향이 없으시죠? 저쪽으로. 아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으로. 아니 가시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애들 풀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아니 이제 저는 가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뭐 연락도 없는데 뭐 하려고 제가 미리 답을 혹시 압니까?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예, 별짓 다 할 겁니다. 신앙님을 영입해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다 할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양자 토론을 거부했다 그러면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거부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토론하면 울렁증 생길 거야. 이해는 되는데 아니 그 이정이 벌써 편집이다. 이정이 나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너 같으면 토론하고 싶겠냐? 정말 선거의 이왕이라면 선거의 이왕이라 그러면 이 토론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소통이란 것은 사실은 이거는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디어 민주주의 그다음에 소통 민주주의 시대에 5천만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유일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 생방송 TV 토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든 다자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세요? 에휴, 착잡하죠. 아니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착잡하죠, 그죠?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를 제가 정치인으로서 비교를 해볼까요?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팔 맞을지도 몰라요. 박근혜 후보는 잠깐만요. 미리 죄송하다고 해주세요. 노사모든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자체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대단히 죄송한데. 사람과 닭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당신 입으로 내 선거의 왕이다 이런 얘기 안 했죠, 그죠? 예,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박근혜 후보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지방선거도 싹쓸이하고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그런데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선거도 작은 선거까지 큰 선거지만은 이 모든 선거를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다 이겼지만 대선에 지면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토론을 거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는 돼요. 후회할 짓이다. 왜냐?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5.8조 원. 5.8조 원 지하경제 활성화. 근데 지하경제 활성화는 실언이 아니에요. 그 면밀한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까? 예, 전두환 오빠로부터 받은 그
조의금이든 통치자금이든 어쨌든 당시에 수백억대 돈이라는 게 지하자금이지 그게 양성화자금은 아니잖아요. 통치자금이라도 합법화 시킨다 할지라도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동생이 그 요즘에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아무튼 둘 다 총 맞고 가가지고 그 정신 세계가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따져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박지만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렇게 저 뽕을 하고 그런 게 마약 그게 지하 경제입니까? 양성 경제입니까? 그 박근혜 후보 머릿속에는 전두환 오빠로부터 받은 6억 지금 한 300억. 그다음에 세금 안 내는 것들 다들 뭐 무슨 장학회 그거는요. 마약은요. 예. 그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아니요. 동생도 좀 마약은 하고 지하 경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굳이 지하 경제라는 표현을 하면 네. 불법 경제. 지하 경제 안에서 또 지하 경제예요. 예. 역시 기자 출신이나 말장난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하 경제 맞잖아요. 그래서 지하 경제 활성화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5.8조 원을 만들어서 복지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두한이 오빠 땡큐. 지만아 뽕 끊어.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뷰할 때부터 지하 경제 활성화란 말이 어떻게 양성화란 말이 보통 지하 경제란 말은 되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실수라도 대단히 큰 게 말장난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치인의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 북핵이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말실수 한 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와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도 실현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이 대통령급이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 예. 오히려 좀 지나가는 시쳇말로 농담을 하거나 이런 몰라도 이렇게 지하경제 활성화란 말을 뭐 인터뷰 신문에 할 때도 하고 자꾸 이렇게 활성화란 말을 해버리면 진짜 지하경제에 있는 조폭들 좋아하죠. 예. 이제 그런데 저는 그런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예. 따로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나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삶 자체가 이 서민의 삶하고 자기의 삶이 서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이 쭉 진행이 되어 왔으면 이제 그런 일이 쉽게 이제 벌어지지 없는데.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군요. 그렇죠. 세계관이 많이 다르죠. 그 공주님 맞네요. 그러니까 뭐 선거 때 표를 위해서 뭐 시장에 가고 떡볶이 먹고 뭐 잠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말고는 평생 대중교통이라고는 거리가 멀고 시장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대일에 가려져 있어요. 아마 심지어는 뭐 오랫동안 모셨던 참모들도 대문까지만 보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여자 사생활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끝.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기자들한테 딱 그 집을 한 번 개방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고 근데 예. 아니 그것도 뭐 자꾸 개방하러 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예. 여성 인권 탄압이고 예. 폭언과 강압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항상 말을 만들어낼. 그래서 토론을 거부한 집단이기 거는 자꾸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예. 실수가 자꾸 이제 쌓이니까 스트레스 예, 받겠죠. 지금 실수를 사실 트라우마가 있겠죠. 예. 예. 아유 거기다 또 이정이라고 시퍼런 젊은 것이 그냥 그렇게 바득바득 생방송으로 달겨드니 그냥 편집도 못하고. 어휴 저 같으면 정말 입에서 쌍욕 나올 건데 아마 후보시라 생방송이라 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화병 생겨서 쓰러질까 겁나요. 저 이정희 후보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들이대시더라. 언니 쓰러집니다. 60입니다 나이가. 아니 그런데 40대 초반에 근데 우리 박근혜 후보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 예. 하긴 뭐 그 영역의 세월을 예. 야 퍼스트 레이디도 했고 두 분 흉탄에 본인 말이 자꾸 흉탄이란 말 자꾸 쓰시니까 심정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그 흉탄 가신 걸 자꾸 심리적으로 또 뭐 이용 아닌 예? 박근혜 후보의 저는 박근혜 후보를 대단히 강한 내공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아침 그 선언하는 거 보니까 예. 어우 철의 여왕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박근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책 같은 걸 읽어보니까 그 재미있는 숫자가 또 나와요. 예, 뭐 5.8?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정치인이든 뭐든 자기는 박근혜 후보의 이 강점은 어디서 나오냐? 천당 18년을 겪었고 상대적으로 천당 18. 예, 이 박통의 재임 기간을 말합니다. 예, 제가 해석해 줘야 돼. 예, 18년 지옥은 또 뭡니까? 지옥은 그 화려했던 퍼스트 레이디 청와대 대통령의 딸로서의 18년 말고 전통 시절에 공직 생활을 공직에 나서기까지 79년부터 공직에 나설 때까지
마치 개미가 매미가 음. 일주일 동안 울기 위해서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매미는 10년 동안 땅속에 있는 매미도 있고요. 아니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그렇게 예. 소쩍새가 오는 건 예, 들어봤어도 20년 동안 땅속에 있는 매미도 있어요. 매미가요? 예, 일주일을 울기 위해서. 독하다. 예,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18년 동안 이게 언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직에 나섰어요. 딱 그렇게 되네요. 예, 거의 30년. 언제냐면은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이죠. 하다가? 예, 79년부터 18년 동안은 언둔하면서 세상을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창 후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 딱 손을 받아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9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공화당 돈 만지던 재정위원장이 있습니다.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의 부친, 예, 코수염 길었던 정치인 있잖아요. 예, 공화당 4인방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연세대신 분들 알아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공화당 4인방. 선곡 김성곤 선생. 예. 예. 그 김성곤 선생이 달성에서 정치를 계속 하다가 그 달성 선거구를 자기 장남인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한테 물려줬어요. 네. 예. 물려주고 났는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게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투입이 된 거죠. 거기 이제 이해받은 거죠. 그게 98년이에요. 네. 그 이후로 그리고 대리 저 우선을 신한국당에 들어온 것은 97년이고 그래서 18년 동안 천당에서 살았고 18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18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발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18 years 예. 동안에. 예. 18해 동안 18해 동안에 뭘 했냐면 뭐 했는지 모르죠. 베일에 가려진 여인인데. 아니 근데 크게 봐서 네.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내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자. 그 이제 79년 11.6 직전까지는 퍼스트 레이디였으니까 이제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박근혜한테 예? 퍼스트 레이디니까 와가지고 뭐 아부하면서 이 자리나 이런 거 넣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알랑방이 꼈겠습니까? 예. 줄 서고. 그랬는데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장관을 아버지 때 장관을 했던 분이 너무 잘 아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길가다가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안 합니까? 인사도 안 하고 예민하고 가는 이런 거예요. 씨앗가지. 예, 거기에서 그 누구예요, 그 장관?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이런 무상하다, 거구나. 무상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 속성, 인간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양면을 다 배운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댓글을 그때부터 달고. 예, 댓글도 달고 이제 막 뭐 전통이 있네요, 댓글녀들이.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울분, 배신감, 울분, 인간에 대한 혐오감, 뭐 이런 게 슬픔, 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예, 복합적으로. 그걸 이제 원래 컴플렉스라는 게 뭐 열등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자, 컴플렉스 거리군요. 예,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치 권력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70만 표 차이로 저는 뭐 바람입니다, 사실은 150만 표 차이라고 했는데 아니 또 앞으로 분위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왜냐면은 그거는 어제 오전에 당시 상황으로 예측한 거고 예.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와. 그럼요. 예.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현재까지는 그 추세를 이렇게 변경시킬 만한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로켓 얘기 엊그제 거의 안 했는데 한번 잠깐만 짚어보면 김정은 체제가 이번에 로켓 발사가 일단은 성공하면서 그 젊은 20대 김정은이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김일성,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님처럼 하면 거의 중간에 뭐 하도 긴가능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워낙 공고하게 체제를 유지해 온 정권이기 때문에 저기도 50, 60까지 3, 40년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예. 모르는 겁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요새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한계를 노출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원체 세습을 이렇게 대대손손 세습하는 게 뭐 좀 상대적으로 미국 이런 데 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덜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생각이 좀 미국하고는 좀 문화도 다르고 그죠. 근데 미국 자본주의에서도요. 예. 어떤 회사가 예. 3대를 미국에서 세습하면 다 망한다는 걸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미국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병철, 이건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풍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두고 볼 일이 아직 완전히 승계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물러받고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결정은.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부회장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삼성의 경영권을 완전히 아버지처럼 쥐었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은하수 3호를 성공했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네. 김일성, 김정일, 네. 김정은 네. 3대 세습 은하수 3호. 이쪽 남한에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갤럭시 3. 똑같습니다. 은하수 3호하고 갤럭시 3하고. 네. 그래서 남한의 삼성공화국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둘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북한의 세습 있잖아요. 예. 북한의 3대 세습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요. 예. 네, 북한의 3대 세습 잘못된 건데 이참에 통일을 저 시스템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 결과는 빤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을 하더라도 새누리당 사람들이 비판하면 안 돼요. 왜 비판할 자유까지 억압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사람들은요. 예.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남한사회는 예.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주축이에요. 조중동하고. 하긴 뭐 그 족벌 신물들도 그렇고요. 방씨 일가나. 그럼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박통희 전통과 노태우 대통령 노통입니다. 그 젊었을 적에 그 쿠데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알았었고 키우고 가장 요직에 앉혀서 키운 거 아닙니까? 네, 키웠어요. 그러니까 혈연은 아니지만 박통의 수제자들 전통과 노통 아닙니까? 사실상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박근혜 여사와 전통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사랑하는 온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진짜 오빠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면 박통희 그토록 사랑했던 육사 후배 우리 전두환 장군을 보면 당연히 오빠 소리가 나왔겠죠.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는데 이 갈림길, 결정적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육사 생도들이 광화문 5.16 앞에서 쿠데타 지휘 시가 행진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예. 육사 생도들이 받드는 예. 쿠데타라면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주도한 게 전두환 예, 노태우가 예, 육사 11기생 그래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이 임관하자 위관 시절부터 예. 소위중이 미리 될 알았다고 때부터 하더라고요. 미리 막 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바로 또 파견 근무를 시켰고 이게 여러분 이거 추정이 아니라 이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예,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호실 근무도 여러 번 예, 했고 이거는 이제 청와대 경호처장도 했고 공직 경로상 요직만 정보통만 예, 그리고 이제 보안사령부까지. 예, 보안사령관까지 시킨 거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저는 박정희라는 분이 갖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좀 아니까, 예? 충분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복을 신분을 보안사령관. 그럼 뭐해? 김재규한테 맞았는데. 예? 김재규한테 맞았어. 근데 김재규한테 자- 아무튼 술잔이 비면 술잔을 따라줘야 돼. 그때 옆에 심수봉 끼고 젊은 자기 딸 같은 걸 끼고 술 마셨는데 차지철이 옆에서 깝죽거리지. 김재규 술잔 비었는데 박정희가 술도 안 따라주지. 그러니까 그냥 나 같으면 내가 총알도 있는데 뭐해. 그냥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주사고야. 아무튼 술자리에서는 앞사람 술잔이 비우면 바로바로 따라줘야 돼. 특히 자기가 옆에 여자를 끼고 혹은 남자를 끼고 술 먹는 전국의 성인 남녀 여러분. 자기가 이성을 끼고 술을 먹을 때는 앞사람 술잔이 비울 때는 바로바로 따라줘. 안 그러면 총 맞거나 칼 맞아. 알았지? 끝! 제가 끝이라면 끝인 겁니다. 아니 뭐 병 걸리셨나요? 하늘도 솟고 땅도 솟고 저도 속았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끝. 고맙습니다. 뭐 더 할까요? 네. 제가 3회가 있으면 제가 역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MB까지 성대모사 8분을 이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니, 그 전에 한 번 더 하시죠. 그 전에 하면 저 시간이 좀 다랬습니다. 이게 오디오 팟캐스트라. 여러분 아무튼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 아니었지만 우리 5천만 특히 99% 국민 중산층과 서민이 정말 행복한 이게 물질적인 행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의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이런 게 다 개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좀 기본을 찾아가는 나라가 되자고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충정으로 막 떠들었으니까 여러분. 저것들 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저희라고 할 일 없어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 최고의 참 언론인 우리 신앙님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마방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방송. 그러면 예, 제가 우리가 낙권수처럼 100만 건 이상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1, 20만 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예, 그러면 시청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후보를 쫙 비교해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가 뭐 술 먹다가 335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육두 문자 쓰고 비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것도 좀 어려워질 거예요. 네? 잡혀갑니까?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저 박통 전통 이 오빠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치 노선이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행보가 잘 예측이 잘 안 돼요. 예, 럭비공처럼 예측이 안 되는데 박근혜 후보는 예측이 됩니까? 확실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예. 안정적인 후보네요. 네. 네. 일관성 있는 후보. 여러분, 박근혜 후보를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이 참 좋네요, 오늘. 네. 자, 구구절절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구절절의 옳은 말씀으로 99%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었습니다. 세계 방송 중에서 제일 짧은 방송이네. 2번 하고 방송 끝나는 거예요? 모르죠, 이제. 시민들이 받들어줘요. 꼭 12월 19일 날 승리의 V자.